60년간 기다린 첫사랑.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태어난 이봉수 할아버지와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31년 서울 익선동의 작은 골목에서 태어난 이봉수는 옆집에 사는 김영희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영희는 봉수보다 2살 어렸지만 골목 아이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쁜 소녀였습니다. 영희의 어머니는 침선 일을 하셨고 봉수의 아버지는 종로시장에서 포목상을 하셨습니다. 두 집은 처마를 맞댄 이웃이었고 자연스럽게 봉수와 영희는 형누이처럼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봉수와 영희는 늘 함께였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봉수는 영희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워 대신 들어주곤 했습니다. 영희는 봉수가 숙제를 못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영희는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바느질 솜씨로 봉수의 찢어진 옷을 기워주기도 했고 추운 겨울이면 목도리를 떠서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봉수는 영희가 좋아하는 달고나를 사다 주었고 연날리기를 할 때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연을 만들어 영희에게 주었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1948년 봉수가 17세, 영희가 15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봉수는 영희를 보는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이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영희 역시 봉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봉수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종로 뒷골목 작은 찻집에서였습니다. 영희야, 나 너를 좋아해. 영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빠를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났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갔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쓸 때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고운 편지지에 단정한 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봉수는 영희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희의 글씨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보물처럼 소중했습니다. 봉수 오빠, 오늘 하늘이 참 예뻤어요. 오빠와 함께 보고 싶었어요. 영희야, 나도 그 하늘을 봤어. 너를 생각하며 봤어.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1949년 봄, 봉수는 영희에게 약속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너와 결혼하고 싶어. 기다려줄 수 있겠니? 네, 오빠.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영희는 봉수를 위해 시집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바느질을 더 열심히 배우고 요리도 익혔습니다. 봉수는 아버지의 포목상 일을 도우며 돈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전쟁 소식이 익선동에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봉수의 아버지도 포목상을 정리하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영희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난을 떠나는 날 아침 봉수와 영희는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나를 잊지 마. 오빠도요. 저도 오빠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영희는 봉수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손수건 한쪽 귀퉁이에는 영희가 직접 수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봉수 오빠 기다릴게. 봉수는 그 손수건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영희야, 전쟁이 끝나면 서울역에서 만나자. 매년 6월 25일 정오에. 알겠지? 네, 오빠. 약속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난길은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봉수의 가족은 부산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영희의 가족도 같은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봉수는 영희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인파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봉수는 영희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 사이를 헤매었지만 영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봉수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도 봉수는 창밖으로 영희를 찾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봉수는 매일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영희도 부산으로 왔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영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봉수는 곧장 익선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영희 가족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봉수는 영희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신문에 실종자 찾기 광고를 냈고 방송국에도 연락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영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영희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6월 25일 정오가 되면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로 영희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켰습니다. 봉수는 영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편지를 써서 서랍에 간직했습니다. 영희를 언젠가 만나면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영희야, 오늘도 너를 기다렸어. 서울역에서 정오까지 기다렸지만 너는 오지 않았어. 하지만 괜찮아. 내년에도 기다릴게. 영희야, 벌써 전쟁이 끝난 지 5년이 지났어.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있어.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영희야,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라고 해. 하지만 나는 너만을 사랑해. 너 아닌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봉수는 정말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성화와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영희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봉수는 30이 되었고 40이 되었고 50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년 6월 25일만 되면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영희가 올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갔습니다. 영희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봉수는 영희가 준 손수건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세탁해서 정성스럽게 보관했고 가끔 꺼내보며 영희를 그리워했습니다. 봉수 오빠 기다릴게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봉수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혹시나 해서 영희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그 중에서 자신이 찾는 영희를 구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봉수를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기자의 간곡한 부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60년 전 6.25 때 헤어진 첫사랑을 60년간 기다린 남자.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때 봉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사가 실린 지 일주일 후 신문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이봉수 씨 기사에 나온 김영희가 익선동에 살던 김영희가 맞나요? 전화를 건 사람은 대구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였습니다. 기사를 본 영희의 조카가 이모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신문사 기자는 급히 봉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봉수 씨, 김영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봉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가짜 정보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자가 전해준 영희의 말을 듣고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손수건에 봉수 오빠 기다릴게라고 수놓아서 줬다고 하시는데요. 그 순간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 만에 드디어 영희를 찾은 것입니다. 영희도 봉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봉수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영희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지만 다른 기차를 탔었고 부산에서도 봉수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대구에 정착했지만 매년 6월 25일이면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봉수와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역은 너무 넓었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0년 동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서로를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마주칠 수 없었던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7월 15일 두 사람은 6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봉수는 79세, 영희는 7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너무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희가 옛날 자주 불러주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봉수는 그 목소리에서 옛날의 영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그 노래는 어린 시절 영희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봉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영희라는 것을. 영희야, 정말 너냐? 오빠, 봉수 오빠 맞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6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빠, 저도 편지 썼어요. 60년 동안 오빠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봉수도 자신이 써온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60년 동안 서로에게 편지를 써왔던 것입니다. 보낼 수 없어서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써왔던 것입니다. 영희야, 나도 매일 너에게 편지를 썼어. 저도요, 오빠.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썼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60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는 결혼 안 하셨어요? 너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어. 너는? 저도요. 오빠 아닌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60년을 기다린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 기다린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매주 만났습니다. 6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봉수는 영희에게 그동안 써온 편지를 하나씩 읽어주었고, 영희도 봉수에게 자신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1년 후인 2011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80세와 78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두 사람을 응원해온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봉수는 60년 전 영희가 준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손수건을 60년간 간직했습니다. 봉수 오빠 기다릴게라는 약속을 지켜준 영희에게 감사합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를 60년간 기다렸어요. 이제야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졌네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을 혼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봉수는 영희를 위해 매일 아침 꽃을 꺾어다 주었고, 영희는 봉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6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연애를 80세가 되어서 하는 것 같다고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15년 영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봉수와 함께한 시간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영희가 세상을 떠난 후 봉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60년을 기다린 끝에 영희와 함께할 수 있었고 그 4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봉수는 영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영희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수 오빠와 함께한 4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가 올 때까지. 봉수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영희를 기다릴 차례라고. 현재 봉수 할아버지는 89세입니다. 영희가 떠난 후 8년째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희와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6월 25일이면 여전히 서울역으로 갑니다. 이제는 영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희와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희의 무덤에 가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영희야, 나도 이제 많이 늙었어. 아마 곧 너에게 갈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봉수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가 준 손수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손수건을 꺼내보며 영희를 그리워합니다. 봉수 오빠 기다릴게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이 만든 비극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6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합니다. 봉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6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랑, 그리고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봉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